반갑습니다. 파트 3 통계 분석과 활용.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확률 분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확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필요하죠. 확률이란 통계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그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보와 의사결정의 불확실한, 정보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률의 정의는 확률을 왜 우리가 쓰느냐라는 의의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확률이다. 이렇게 읽혀지시겠죠? 확률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0과 무조건 일어날 1을 포함한 그 사이의 실수라고 합니다.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전적 방법. 이 고전적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확률 구해주세요 하면은 이야기하는 가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날 모든 n가지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a가지를 이용해서 n분의 a로 정의하는 확률. 경험적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다 또는 확인을 못한다 이랬을 때 직접 시행해 보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횟수의 반복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 사상이 얼만큼 확인이 되느냐라는 경험적 확률이기도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왼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함께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파란 공이 5개, 빨간 공이 4개, 노란 공이 3개 들어있다. 우리 항아리 한 번만 그려볼게요. 여기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에는 파란 공이 5개 들어있어요. 빨간 공이 4개 들어있어요. 노란 공이 3개 들어있어요. 총 몇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12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12개의 현재 항아리 안에 있는 공 중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을 감고 꺼낼게요 라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임의로 라고 해요.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더니 파란 공이 꺼내질 수도 있고 빨간 공이 꺼내질 수도 있고 노란 공이 꺼내질 수도 있겠죠? 이 중에 빨간 공을 내가 꺼낼 확률이 얼마니?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파란 공을 꺼낸다. 그러면 전체 12가지 중에서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12가지 중에서 현재 5가지니까 12분의 5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2가지 중에서 4가지다. 그래서 12분의 4.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 일어날 경우 총 12가지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 빨간 공에 관심 있어요. 그럼 이런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앞서 이야기했던 고전적 방법이에요. 보통 확률을 정의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고전적 방법에도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이 경험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역시 동전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값들이 앞, 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S라고 이렇게 모으면 이 S를 우린 뭐라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의 개수가 궁금해요. 또는 앞면이 몇 번 나왔지요?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뭔가를 부분집합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사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도 하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으로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자의 관심 분야. 만약에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확인이 될 수 없는 거면 공사건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A라는 거에 반대가 되면 여사건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단어들이 조금 더 구별되어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니까 우리는 취업이라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전체 1000명이 참여했고 이 1000명 중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500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500명, 그리고 미취업자가 280명, 480명, 취업자가 520명 이렇게 되었을 때 특별 교육을 이수한 어떤 사람이 취업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표로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사건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건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그러면 사건 A를 정의하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반대의 사건이 되니까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 갈 것 같아요. 특별 교육을 이수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500명 중에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취업할 확률은 그랬으니까 300명이 취업을 했다. 따라서 500명 중에 300명이라는 인원이 취업할 확률이니까 500분의 30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500분의 300 그러면 혹시 계산기 이용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먼저 100씩 위아래 곱해서 5분의 3으로 만든 다음에 아래 위에 2를 곱해서 10분의 6으로 만들어서 0.6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잘 활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손으로 계산했어요 라는 분들은 저와 같이 약분 조금 하시고 다시 곱셈을 해서 10 단위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공간과 사상 또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때는 A라는 사건을 먼저 정의해 놨기 때문에 그 A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반대의 사건이다. 이러한 수학적 해석이 1에서 A 사건을 뺀 것이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런 거죠. 배반사건과 독립사건, 배반사상과 독립사상 모두 아주 잘 나오는 사건들인데요. 배반사상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구별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정의 안에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교사건이 없는 경우 배반사건이고요.
독립사건은 바로 아래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공부하셔야 그 다음에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정의로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A가 나 찬성할래 이렇게 선택했을 때 B가 A가 찬성했으니까 나도 찬성할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A의 찬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나는 반대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선택 안에서 A에 의해서 B가 영향을 받거나 또는 B에 의해서 A가 선택을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을 독립사건, 독립사상이라고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독립사상은 배반사상처럼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수학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서 A와 B의 교사건이 있을 때 그 확률이 A의 사건에 대한 확률과 B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 이후에 조건부 확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름이 조건부예요. 무엇인가 조건이라는 부분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체 집합에서 사건을 정의해서 확률을 구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따라서 조건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A였다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전제로 다른 사건인 B가 일어납니까? 라는 확률을, 또는 반대로 B가 일어났다라는 전제로 A가 일어납니까? 라는 확률을 물어볼 때 A바 B, B바 A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방금 읽은 단어 안에서도 B를 전제로 A가 일어나고 A를 전제로 B가 일어나니까 두 기호는 아주 다른 해석이 뒤따라오겠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지금 A라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보통 모든 사건은 전체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S 안에 A하고 B가 있다. 만약에 제가 질문합니다. PA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P 전체 안에서 A가 어떻게 일어나죠? 하고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PA는 이만큼이 일어날 전체 안에서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PA가 일어나는데 B 안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전체 안에서의 A니까 이렇게 뒤에 바 S가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PA 바 B는 B 안에서 A가 얼만큼 이루어져요? 라는 질문이니까 B를 하나의 뭐로 생각하고 다시 전체로 생각하고 이렇게 B를 전체로 생각해서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놓고 그 중에 A를 물어봤으니 A가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을 다시 한번 표본 공간으로 잡고 그 안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물어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에 B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따라서 B가 새로운 뭐가 된다?
표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정의할 때는 A와 B의 교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A와 B 그리고 B를 하나의 전체 집합으로 우리가 축소를 시키면서 이 B라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PB분의 PA교가 되는 거죠. 참고로 만약에 확률이 아니라 전체가 1000개이고 A가 400개, B가 300개, 그리고 A하고 B의 교집합이 100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PB분의 PA교 B가 원래는 아니라 300분의 1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앞서 풀었던 문제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1000개가 전체 집합의 개수니까 이 결과를 300을 1000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100을 1000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P, B가 일어날 확률과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거랑 동일해지죠? 따라서 무조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 안에서 이와 같이 개수가 나오면 이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에요. 앞서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P, A, 교 B는 P, A 곱하기 P, B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PA바 B가 PA랑 같고 PB바 A가 PB랑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원래 PA바 B는 조건부 확률 안에서 PB분의 PA교 B이죠. 그리고 PA교 B는 PA바 B 곱하기 PB가 되어야 하겠죠. 지금 제가 기호로 나타낸 것이 보통의 A교 B예요.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봤더니 PA 곱하기 PB랑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값들이 같은 거잖아요. 즉, 이 값이 같다라는 거는 혹시 A가 일어날 확률과 B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일어날 확률이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A는 B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또 받아도 같다. 따라서 A는 B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A와 상관이 없다. 또 오른쪽에는 B와 A가 P, B랑 같다라는 것도 B는 A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앞서 배웠던 확률에 대해 몇 가지 성질을 그리고 그 성질을 이용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정의 안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다. 그럴 때 1은 뭐예요? 전체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 다시 말하면 모든 공간 안에서는 그 일어날 전체 확률이 항상 100%죠. 그래서 1이다. 만약에 그 공간 안에 없는 거를 일어날까 하고 물어본다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A와 B를 사건이라고 했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을 모두 합하여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A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중간에 A 사건과 B 사건의 공통 부분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값에서 빼주는 마이너스 PA 교비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A하고 B의 교사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 A하고 B가 싹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교사건이 없으니까 0이 돼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이와 같이 서로 딱 떨어진다. 바로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A 사건 더하기 B 사건을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배반 사건이 내가 만나는 N개의 사건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모두 교사건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죠. 저는요, B번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후에 베이즈 정리라는 거를 설명할 때 나오잖아요. 즉 A1, B1, A1, A2, A3, AN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다 합쳐서 전체다라고 하고 칸을 만들어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넌 A1 거야, 넌 A2 거야, 넌 A3 거야, 그 다음에 너는 AN 거야. 이렇게 구별을 하면 완전히 배반 사건이고 또 지금의 그림은 이 모든 A1부터 AN을 다 합한 사건이 또 전체 사건이 되죠. 앞으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면 이 사건은 서로 배반이고 각각의 교집합이 없고 다 합하면 전체가 되는 분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할. 그리고 분할이 되면 이 안에서 베이즈 정리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면 이때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짝을 지은 각각의 교집합은 서로의 곱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 문제를 풀면서 지금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5,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0.6,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8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사건은 일어날 확률이 0.5래요. B 사건은 일어날 확률이 0.6이래요.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8이래요. A 0.5, B 0.6, 그리고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이 0.8. 이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죠? 즉 P, A, 교, B를 물어봤죠? A하고 B의 교집합이 없거나 또는 특별한 상황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A 합 B는 보통 A, B를 더하고 그들의 공통 분모를 뺀 값이죠. 이때 0.5, 0.6, 1.1 그러면은 0.3의 값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이 0.3의 교집합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0.2,
0.3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건 A와 B에 대해서 사건 A와 B에 대한 확률 법칙 중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3번이 확실히 보입니다. 즉 어떤 사건 A와 A의 여사건의 합은 1이다. 즉 A가 사건이고 전체 안에서 A를 제외한 사건이 A의 여사건이죠. 그러니 모두 더하면 1이다. 4번 먼저 볼까요? A와 B의 교사건은 A 곱하기 A의 사건 곱하기 B 사건의 확률. 이렇게 교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사건의 확률로 곱하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언제 그랬다?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그렇다면은 4번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1번, 2번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 또 가능하겠죠? 1번은 A라는 사건은 A교 B 사건의 확률과 A교 B 여사건의 확률을 더한 거냐. 우리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 중에 이 기호와 같은 것이 A 차 B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A 사건이 여기 있고 B 사건이 여기 있을 때 A교 B 사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A차 B 사건은 A 안에서 B를 뺀 거니까 A 안에서 B가 있는 부분을 뺐으니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과 같다. 잘하셨어요. A 합 B 사건은 A 사건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거기서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이 값들을 빼는 건데, 그때 아래 보니까 오른쪽에 이 결과가 뭐죠? P, B 바 A는 PA 분의 PA교 B가 되죠. 그리고 PA를 서로 약분하면 PA교 B만 남네요. 합사건에 대한 식을 조금 변형시킨 건데 2번도 맞는 설명이죠.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점검해 봤고요. 이제 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이미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계산을 해보셨지만 덧셈의 법칙과 그 다음에 곱셈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덧셈의 법칙은 확률을 더한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 확률 더한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다 이렇게. 하지만 두 가지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그림과 배반 사건의 그림. 이랬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조금 다르지만 오른쪽으로 와서 배반 사건이 아니면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로 계산하고,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PA 더하기 PB로 계산한다. 확률의 곱의 법칙은 확률을 서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다면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와 같이 곱할 때 늘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오른쪽으로 와서 보통은 곱할 때 그냥 곱해지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났으면 그 뒤에 A는 B 하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 A가 일어났으면 B는 A 하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A와 B가 서로 이어서 일어나거나 동시 일어날 때의 이 곱셈이 보통의 기준이고요. 특별히 왼쪽과 같이 곱하고 싶다면 이때는
A와 B가 서로 뭐일 때? 독립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곱셈이더라도 일반적인 곱셈은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곱하는 거고 독립일 때의 곱셈은 왼쪽의 식처럼 곱해야 됨을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